여러분, 혹시 매일 당뇨약을 챙겨 드시는데도 혈당계 숫자만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신 적 있으신가요? 약을 더 강한 걸로 바꿔도 혈당은 여전히 200을 넘나들고 이제는 발끝이 저리기 시작해서 밤에 잠도 설치신다면 제 이야기를 꼭 들어보세요. 잠깐만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문제는 약이 약해서도 아니고 복용량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더 강한 약을 쓴다 한들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약은 그저 증상을 임시로 억누를 뿐 근본 원인은 전혀 건드리지 못하거든요. 병원에서는 계속 약을 처방하지만 정작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매일 아침 반복되는 진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약으로만 버티다가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합병증이라는 벼랑 끝까지 가게 되실 수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바로 그러셨던 것처럼요. 사실 당뇨약은 혈당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임시방편일 뿐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2023년 미국 당뇨학회 저널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약물 치료만 받은 환자분들 중 약 67%가 5년 이내 합병증을 경험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얼마 전 기술직으로 퇴직하신 71세 김영철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15년간 성실하게 당뇨약을 드셨는데도 혈당이 200을 넘나들었습니다. 그분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시더군요. 박사님, 약을 이렇게 열심히 먹는데 왜 혈당이 안 잡히는 걸까요? 이제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눈도 점점 흐릿해지고 발도 저리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아침에는 주로 무엇을 드세요? 흰죽이요. 소화도 잘 되고 건강에 좋다고 해서요. 바로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충격적인 사실은 60대 이후 당뇨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약만 믿고 정작 식습관은 전혀 바꾸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미 늦었다고 체념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세요.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것 하나만 바꾸셔도 약 없이 정상 혈당으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는 34년간 대사질환과 혈당 조절을 연구해온 박사 이준호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며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됐어요. 당뇨는 평생 안고 가야 할 운명이 아니라 올바른 식습관으로 충분히 되돌릴 수 있는 대사 불균형이라는 거죠. 여러분께서 오늘 이 영상을 만나신 건 정말 다행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혈당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핵심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릴 테니까요.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 중에서 아침 첫 숟가락에 무엇을 드시느냐가 하루 종일 혈당을 좌우한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주방에 이미 있는 평범한 식재료 3가지가 어떤 약보다 강력한 천연 인슐린이 될 수 있다는 놀라운 진실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꼭 메모해 두시고 내일 아침 식탁부터 바로 적용해 보세요. 15분만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주시면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손에 쥐게 되실 겁니다. 그럼 먼저 왜 약만으로는 당뇨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지, 그리고 식습관이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약으로는 당뇨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 순애가 10년 넘게 당뇨약을 먹고 있었어요. 아침마다 약 3알을 꼬박꼬박 챙겨 먹는데도 공복 혈당이 150을 밑돌지 않았죠. 더 무서운 건 발끝이 점점 저려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신경 손상이 시작된 거예요. 어느 날 순애가 제게 전화를 했어요. 준호야, 나 진짜 걱정되는데 어떡하지? 약도 안 듣는 것 같고. 목소리에 불안이 가득했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순애야, 너 밥은 어떻게 먹어? 그냥 평범하게 먹지 뭐. 밥 반찬국 이렇게. 순서 같은 거 신경 안 써.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2024년 대한당뇨병학회 연구에 따르면 이것만 바꿔도 식후 혈당이 평균 40%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시죠. 병원에서도 약 처방만 해주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주지 않으니까요. 저는 순애한테 딱 이것 하나만 바꿔보라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는 조금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그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게 있거든요. 바로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음식 중에 혈당을 폭등시키는 위험한 음식들이 뭔지, 그리고 반대로 약보다 더 강력하게 혈당을 잡아주는 천연 인슐린 식품이 뭔지를 먼저 아셔야 해요. 이걸 모르고 그냥 방법만 따라 하시면 왜 효과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되시거든요. 순애는 단 3주 만에 공복 혈당이 110대로 떨어졌습니다. 약은 그대로였는데 말이에요. 전화로 울먹이며 말하더라고요. 준호야,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아무도 안 알려줬을까? 나 10년 동안 뭐 한 거야?
저도 그때 정말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당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지 않으면 혈당을 잡는 가장 강력한 천연식품 3가지와 그 식품을 언제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를 놓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자, 그럼 먼저 식탁 위에 올라오는 음식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혈당을 위험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 집 주방에 이미 있는 평범한 식재료 중에 천연 인슐린이라고 불릴 만큼 강력한 효과를 가진 것들이 무엇인지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아침 식탁에 이것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라고 믿고 드시는데 사실은 혈당 폭탄이거든요. 그게 뭔지 궁금하시죠? 혈당이 잡히지 않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아무리 강한 당뇨약을 드셔도 이것들을 계속 드신다면 혈당은 절대 잡히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하지만 제 어머니의 혈당이 잡히지 않는 걸 보면서 식탁 위의 음식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발견한 5가지 위험 요소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저희 집 주방에도 있었던 약보다 더 강력한 3가지 천연식품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위험한 첫 번째, 이것은 많은 분들이 아침마다 건강식이라고 믿고 드시는 음식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매일 아침 이걸 드셨거든요. 바로 흰죽이에요. 소화가 잘 된다고 믿고 드시는데 저도 처음엔 그게 문제인 줄 몰랐어요. 소화가 빠르다는 건 혈당도 빠르게 올린다는 뜻이더라고요.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이 2023년 발표한 논문을 보면 흰죽을 먹은 후 30분 뒤 혈당이 평균 250까지 치솟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수치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만난 주부 75세 박영희 님도 매일 아침 흰죽으로 시작하셨어요. 평생 가족 건강을 챙기셨던 분인데 정작 본인 혈당은 300을 넘나들었죠. 제가 아침 식단을 채소 오믈렛과 견과류로 바꿔드렸더니 2주 만에 공복 혈당이 140대로 떨어졌어요. 그분이 놀라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네요. 박사님, 제가 30년 넘게 잘못 먹고 있었던 거예요. 공복 상태의 몸은 정말 예민합니다.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정제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그래서 아침마다 어지러워하셨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식사에서 흰죽, 흰쌀밥, 식빵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당장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계란, 두부, 채소, 견과류 같은 단백질과 섬유질 위주로 드시면 혈당이 훨씬 안정되실 거예요. 두 번째 위험한 이것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드시는 겁니다. 저도 예전엔 좋은 줄 알았어요. 바로 과일 주스예요. 제 큰형님이 비타민 섭취를 위해 매일 아침 주스를 갈아 드셨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위험하더라고요. 과일의 당분은 섬유질과 함께 있을 때는 천천히 흡수되지만 주스로 갈면 섬유질이 파괴되고 당분만 농축됩니다. 미국 당뇨학회 저널에 실린 연구를 보면 사과 1개를 먹을 때와 사과 주스 1잔을 마실 때 혈당 상승폭이 2배 이상 차이 난다고 해요. 실제로 자영업자 60세 이민호님은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오렌지 2개를 갈아 드셨어요. 건강관리에 신경 쓰셨던 분인데 공복 혈당이 180을 넘었죠. 제가 주스 대신 오렌지를 그냥 드시라고 권했더니 한 달 만에 혈당이 130대로 안정됐습니다. 섬유질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과일은 아침 공복에는 피하시고 식사 후 디저트로 소량만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껍질째 씹어 드시는 게 좋아요. 사과, 배와 같은 과일의 껍질에 섬유질이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당분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는 자연의 방어막인 셈이죠. 세 번째 위험한 이것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저도 이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바로 조미료예요. 특히 설탕이 많이 들어간 시판 소스들이 문제더라고요. 저희 집도 고추장, 된장찌개에 설탕을 넣었고 불고기 양념에도 설탕이 듬뿍 들어갔거든요. 이런 숨은 당분들이 하루 혈당을 교란시키는 거더라고요. 세계보건기구는 하루당 섭취량을 25g 이하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는데 한국인 평균 섭취량은 50g이 넘는다고 해요. 저와 같은 연구원이셨던 65세 정호준님은 퇴직 후 요리를 즐기셨는데 모든 음식에 설탕을 넣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단맛이 있어야 맛있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당뇨 진단을 받고도 식습관을 안 바꾸셨는데 결국 발저림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설탕 대신 스테비아나 에리스리톨 같은 천연 감미료를 쓰시라고 권했고 양념도 최소화하도록 도와드렸어요. 3개월 뒤 당화혈색소가 9에서 6.5로 떨어졌습니다.
요리하실 때 설탕을 빼고 천연향신료로 맛을 내보시면 어떨까요? 마늘, 생강, 후추, 허브 같은 것들로도 충분히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시판 소스는 가능한 한 피하시고 직접 만들어 드시면 혈당 관리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위험한 이것은 간편하다는 이유로 많은 분들이 아침 식탁에 올리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도 이걸 좋아하셨어요. 바로 가공육이에요.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에는 당분과 나트륨이 과도하게 들어 있습니다. 영국 의학저널에 실린 대규모 연구를 보면 가공육을 매일 섭취하는 사람은 당뇨 발병 위험이 51%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게다가 가공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들이 인슐린 저항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은퇴 공무원 68세 김철수님은 아침마다 토스트에 햄과 치즈를 올려 드셨어요. 간편하고 맛있으니까요. 10년 넘게 이렇게 드시다 보니 혈당이 잡히지 않았고 결국 망막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제가 가공육 대신 삶은 달걀이나 두부 스테이크로 바꿔드렸더니 시력 저하가 멈췄어요. 가공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단백질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단백질은 꼭 필요하지만 가공육 대신 생선, 닭가슴살, 두부, 콩류로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자연 단백질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시켜줘요. 다섯 번째 위험한 이것은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도 이 사실을 알고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꿨어요. 바로 늦은 저녁 식사예요. 잠들기 2시간 전에 먹는 야식은 혈당을 밤새 높은 상태로 유지시킵니다. 수면 중 인슐린 분비가 줄어드는데 이때 혈당이 높으면 혈관 손상이 가속화되거든요. 대한내분비학회 연구에 따르면 저녁 8시 이후 식사를 하는 사람은 당뇨 합병증 발생률이 30% 높다고 해요. 요양보호사셨던 최순자님은 야간 근무 때문에 밤 10시에 식사를 하셨어요. 일하시다 보니 어쩔 수 없었던 거죠. 공복 혈당이 200을 넘었고 피로도 심했습니다. 제가 근무 패턴을 바꾸기 어려우면 저녁을 아주 가볍게 드시라고 권했어요. 샐러드와 닭가슴살 정도로요. 그리고 야식 대신 따뜻한 차를 마시도록 제안드렸습니다. 한 달 뒤 혈당이 150대로 떨어지고 숙면도 취하게 되셨습니다. 저녁 식사는 가능한 한 일찍, 늦어도 7시 전에 마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 배가 고프시면 견과류 몇 알이나 따뜻한 허브차로 대신하시면 어떨까요? 자, 지금까지 당뇨의 위험한 음식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부터는 저와 함께 희망을 찾아보실 차례예요. 저희 집 주방에도 있었던 약보다 더 강력한 3가지 천연식품을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3가지는 평범한 식재료인데 놀랍게도 정말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더라고요. 첫 번째 천연 인슐린, 이것은 커피에 뿌려 드시면 향도 좋고 혈당도 잡히는 정말 신기한 식품입니다. 저도 매일 아침 이걸 커피에 넣어 마셔요. 바로 계피예요. 계피는 인슐린 수용체의 민감도를 높여서 세포가 포도당을 잘 받아들이도록 도와준다고 해요. 미국 농무부 연구에 따르면 계피를 하루 1g씩 섭취한 그룹이 공복 혈당이 평균 18% 감소했다고 합니다. 자영업자 60세 이민호님께 매일 아침 커피에 계피가루 반 작은 술을 타 드시라고 권했어요. 달달한 향이 좋아서 설탕 없이도 맛있게 드실 수 있었죠. 한 달 뒤 공복 혈당이 140에서 110대로 떨어졌습니다. 계피 하나 추가한 것뿐인데 말이에요. 계피는 하루 2g을 넘기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과하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요. 커피나 요거트에 뿌려 드시거나 계피차로 우려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두 번째 천연 인슐린, 이것은 식사 전 물에 타서 마시기만 해도 식후 혈당이 뚝 떨어지는 신비한 액체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걸 드시고 혈당이 많이 안정되셨어요. 바로 사과식초예요. 사과식초의 아세트산 성분이 탄수화물 소화 속도를 늦춰서 혈당 급등을 막아준다고 해요. 일본 영양학회 저널에 실린 연구를 보면 식사 전 사과식초 한 스푼을 물에 타 마신 그룹이 식후 혈당이 34% 낮았다고 합니다. 주부이신 박영희님께 아침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컵에 사과식초 한 스푼을 타서 드시라고 했어요. 처음엔 신맛이 적응이 안 되셨는데 꿀 조금 넣으시니 괜찮으셨대요. 2달 뒤 식후 혈당이 200에서 140대로 안정됐습니다. 사과식초는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드시는 게 좋아요. 원액 그대로 마시면 식도와 위에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식사 전에 마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천연 인슐린, 이것은 아침 식사로 드시면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되는 곡물입니다. 저도 요즘 아침마다 이걸 먹고 있어요. 바로 귀리예요. 귀리의 베타글루칸 성분이 뱃속에서 젤 형태로 변해서 당분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준다고 해요.
캐나다 영양학회 연구에서 귀리를 아침 식사로 먹은 그룹이 식후 혈당 상승폭이 40%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 사무실 미화원이셨던 최순자님께 퀵 오트밀 대신 롤드 오트를 권해드렸어요. 가공이 덜 될수록 베타글루칸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아침에 귀리죽을 드시기 시작하셨는데 한 달 만에 공복 혈당이 170에서 130대로 떨어졌습니다. 귀리는 가능한 한 덜 가공된 롤드 오트로 드시면 좋습니다. 우유나 두유에 불려서 과일과 견과류를 얹으면 완벽한 혈당 관리 아침 식사가 돼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특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것, 그러니까 제 동창 순애가 단 3주 만에 혈당을 110대로 떨어뜨린 그 결정적인 방법이 궁금하시죠? 저도 이 방법을 알고 나서 제 식습관을 완전히 바꿨어요. 바로 식사 순서와 조리법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완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이것이 바로 제 동창 순애가 단 3주 만에 공복 혈당을 110대로 떨어뜨렸던 그 결정적인 방법입니다. 이것 하나만 바꾸셔도 약 없이 정상 혈당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요. 저도 이 방법을 알고 나서 제 어머니와 가족들의 식사 습관을 완전히 바꿨어요.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함께 경험했습니다. 식사 순서만 바꿔도 혈당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믿으시나요?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직접 경험하고 나니 확신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혈당 방어를 완성하는 7가지 황금 원칙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이것은 정말 간단한데 효과는 엄청납니다. 바로 채소를 가장 먼저 드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평생 밥부터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이걸 바꾸니까 혈당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채소의 섬유질이 위장을 코팅해서 나중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거든요. 싱가포르 국립대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채소를 먼저 먹은 그룹이 밥을 먼저 먹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이 평균 73 낮았다고 합니다. 특히 놀라운 건 채소의 불용성 섬유질이 위장벽에 막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이 막이 마치 그물처럼 작용해서 당분이 혈액으로 급속히 흡수되는 걸 물리적으로 차단합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채소를 먼저 먹으면 혈당 곡선이 완만한 언덕처럼 올라가고 밥을 먼저 먹으면 절벽처럼 급등하는 거죠. 이 차이가 바로 합병증의 유무를 가릅니다. 식사를 시작할 때 무조건 채소부터 드시면 좋습니다. 생채소든 익힌 채소든 상관없어요. 상추, 양배추, 브로콜리, 시금치 뭐든 좋아요. 최소한 한 접시 분량은 드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는 밥상에 앉으면 자동으로 채소부터 손이 가더라고요. 두 번째 원칙, 이것도 순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채소 다음에는 단백질을 드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이 방법으로 혈당을 잡으셨거든요. 단백질은 소화가 느려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키고 혈당 상승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호주 시드니대 연구에서 단백질을 먼저 섭취한 그룹이 탄수화물 섭취량이 자연스럽게 25%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백질이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한다는 거예요. 인크레틴은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적절한 타이밍에 분비되도록 신호를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먼저 먹으면 나중에 탄수화물이 들어왔을 때 인슐린이 딱 맞는 시점에 적절한 양만큼 분비되는 거죠. 이게 바로 약물 없이도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메커니즘입니다. 고기, 생선, 달걀, 두부 같은 단백질을 채소 다음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밥을 먹을 때쯤 이미 포만감이 생겨서 과식을 막을 수 있어요. 저도 이 순서로 먹으니까 자연스럽게 밥량이 줄더라고요. 세 번째 원칙, 드디어 밥을 먹을 차례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순서가 있어요. 탄수화물을 가장 마지막에 드시는 거죠. 저도 평생 밥부터 먹고 자랐는데 이 순서를 바꾸니까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채소와 단백질로 위장이 어느 정도 채워진 상태에서 밥을 먹으면 혈당 상승이 훨씬 완만해집니다. 영국 런던대 연구에서 이 순서로 식사한 그룹이 일반 식사 그룹보다 식후 혈당 피크가 46% 낮았다고 해요. 이 순서가 왜 이렇게 강력한 효과를 내는지 아세요? 채소의 섬유질과 단백질이 위 배출 속도를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공복에 탄수화물을 먹으면 위에서 소장으로 넘어가는데 20분밖에 안 걸려요. 하지만 채소와 단백질이 먼저 들어가 있으면 위 배출 시간이 40분에서 60분까지 늘어납니다. 그만큼 탄수화물이 천천히 소화되고 혈당도 천천히 오르는 거죠. 이게 바로 자연스러운 서방형 약물 효과라고 할 수 있어요. 밥은 꼭 마지막에 드시면 좋습니다. 그것도 천천히 씹어서요. 20분 이상 식사 시간을 갖는 게 이상적이에요. 빨리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과식하게 되거든요. 저도 의식적으로 천천히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번째 원칙, 이것은 식사 후에 하는 건데 정말 효과가 좋아요. 바로 식후 가벼운 산책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걸 실천하고 나서 혈당이 많이 안정되셨거든요. 식사 후 10분만 걸어도 혈당 상승을 막을 수 있어요. 근육이 포도당을 에너지로 쓰기 때문이죠. 뉴질랜드 오타고대 연구에서 식후 10분 산책이 혈당을 평균 22% 낮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식후 운동의 타이밍이 정말 중요해요. 식사 직후부터 30분 사이가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간에 혈당이 가장 급격하게 올라가거든요. 이때 가볍게 걸으면 근육세포들이 인슐린 없이도 포도당을 흡수할 수 있어요. 근육 수축 자체가 세포막에 있는 포도당 운반체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에게도 효과가 좋은 겁니다. 약의 도움 없이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거예요. 식사 후 바로 눕거나 앉아 계시지 않으시면 좋습니다. 설거지를 하셔도 좋고 집안을 천천히 걸으셔도 좋아요. 중요한 건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저도 식사 후엔 꼭 움직이려고 해요. 다섯 번째로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이 사실을 알고 물 마시는 습관을 들였어요. 탈수 상태가 되면 혈당이 농축돼서 수치가 올라가거든요. 하루 1.5리터 이상 물을 나눠서 마시시면 좋아요. 특히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면 위장이 미리 준비 상태가 돼서 식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물이 혈당 조절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커요. 혈액의 90%가 물이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포도당 농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똑같은 양의 당을 섭취해도 혈당 수치가 더 높게 측정되는 거죠. 또 충분한 수분은 신장이 과도한 당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것도 도와줍니다. 간단하지만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물병을 항상 가까이 두시고 조금씩 자주 마시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자주 마시는 게 좋아요. 저도 책상 옆에 항상 물병을 놔두고 있어요. 여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저도 스트레스 받으면 혈당이 올라가는 걸 느꼈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게 혈당을 올립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 만성 스트레스가 당뇨 발병 위험을 45% 높인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스트레스와 혈당의 관계는 우리 조상들의 생존 메커니즘에서 비롯됐어요.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몸이 즉각적인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간에 저장된 포도당을 혈액으로 쏟아붓습니다. 도망가거나 싸우기 위해서죠. 문제는 현대인의 스트레스는 도망갈 필요가 없는 정신적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에너지는 방출됐는데 쓸 데가 없으니 혈당만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겁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이 상태를 지속시켜서 결국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당뇨를 악화시켜요. 명상, 요가, 취미활동, 친구 만남 등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혈당 관리는 단순히 음식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평화도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스트레스 받을 때는 산책을 나가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 같아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마그네슘 섭취입니다. 마그네슘은 인슐린이 세포에 작용하는 모든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는 핵심 열쇠예요. 우리 몸에서 300가지가 넘는 효소 반응에 관여하는데 특히 혈당 조절에 가장 중요한 미네랄이죠. 마그네슘이 충분하면 인슐린이 세포문을 열고 포도당을 집어넣는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 연구에서는 마그네슘 섭취량이 높은 그룹이 당뇨 발병 위험이 47% 낮았다고 합니다. 미국 당뇨학회 저널에서도 마그네슘 보충이 혈당 조절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어요. 그렇다면 마그네슘은 어떻게 섭취하면 좋을까요? 시금치 같은 녹색 잎채소, 아몬드, 호박씨, 해바라기씨 같은 견과류, 다크 초콜릿, 아보카도, 현미, 귀리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는 샐러드에 시금치를 꼭 넣고 간식으로 아몬드를 자주 먹는 것 같아요. 하루 권장 섭취량은 남성은 420mg, 여성은 320mg 정도입니다. 필요하시다면 마그네슘 보충제를 고려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건 꼭 전문의와 상담하신 후에 복용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자, 이제 앞에서 언급한 이 모든 원칙들을 한꺼번에 실천하기 어려우시다면 하나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저도 처음엔 하나씩 시작했어요. 먼저 채소부터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다른 것들을 추가했죠. 그럼 이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일상에서 지속할 수 있을지 마지막 정리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눈 이 모든 이야기들 기억나시나요? 저도 처음 이 방법들을 알게 됐을 때 반신반의했어요. 정말 이렇게 간단한 것들로 혈당이 잡힐까 하고요. 하지만 제 어머니와 가족들, 그리고 제가 만난 수많은 분들이 직접 증명해 주셨습니다.
약에만 의존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걸요.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평생 믿어왔던 건 당뇨는 약으로만 관리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식습관이었습니다.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 다음 밥은 마지막에 드시는 것. 이 간단한 순서 하나로 식후 혈당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계피, 사과, 식초, 귀리 같은 평범한 식재료들이 우리 주방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도요. 만약 이걸 모르고 계속 약만 믿고 식습관을 안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 어머니가 그랬듯이 혈당은 계속 오르락내리락하고 어느 날 갑자기 눈이 흐려지거나 발이 저려오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신경 손상이 시작되고 시력이 나빠지고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때 가서 후회하면 이미 늦어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사실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만 봐도 그래요. 지금은 공복 혈당이 정상이고 당화 혈색소도 낮아지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다고 하세요. 예전엔 항상 피곤하고 어지러우셨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활기차게 지내세요. 약도 많이 줄이셨고요. 무엇보다 다시 찾은 자신감이 가장 큰 변화더라고요. 내 몸을 내가 관리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이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고르신다면 식사 순서를 바꿔보세요. 내일 아침 식사부터요.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밥은 마지막. 이것만 지켜도 식후 혈당이 확 달라지실 거예요. 저도 이걸 실천하면서 제 몸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매일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30년간 이 분야를 연구하며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됐어요. 당뇨는 우리 삶을 망치는 병이 아니라 더 건강하게 살라는 신호라는 거요. 이 신호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실천하시는 분들은 약 없이도 건강하게 살고 계세요. 저희 어머니처럼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은 이미 시작하셨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요. 오늘 이 영상에서 들으신 정보만 잘 실천하셔도 3개월 뒤엔 완전히 다른 혈당 수치를 보시게 될 거예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다만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은 일반적인 식습관 개선 방법입니다. 하지만 고혈압, 신장질환, 간질환 등 다른 지병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합한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실천하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전문의나 영양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내분비내과 전문의나 영양사와 함께 여러분의 건강 상태에 맞는 개인 맞춤 식단을 짜시면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혈당을 관리하실 수 있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현명한 선택이에요.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주세요. 함께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제가 계속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당뇨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저희 어머니처럼 제 친구 순애처럼 약의 굴레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혈당 관리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떤 방법을 실천하고 계신지,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함께 나눠요. 우리 함께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모두 건강해집시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